세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드립니다. 세무법인 로마의 오! 쉿! 오신방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4대 보험 실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건강보험공단 1577에 1000번 1000번 전화하다가 천불나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창업 감면을 받으셔서 이제 소득세는 안 나오시는데 100% 창업 감면 받으시더라도 저희가 세금만 없을 뿐이지 건보료는 있다 없다? 있다. 저희는 그렇게 말해요. 늑대를 피하려고 소득세를 피했는데 컨설팅 해주잖아요. 너는 이거 외식업하고 수도권 감밀 외지역이니까 저기 소득세는 안 나. 그런데 늑대를 피했는데 그 밑에 더 무서운 사자, 호랭이가 그걸 이제 건강보험료라고 많이 비교를 하죠. 건강보험료가 5월 달에 소득세 납부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또 외식업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때부터 연말까지 매출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그때 현금이 소진됐을 때 확 11월 달에 이제 고지가 되니 좀 쇼크가 오죠, 쇼크가. 네. 올해 또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부분이 건보료가 왜 이렇게 올랐냐. 건보료가 급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산 제도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요율은 작년이라 24년이라 25년 동일하지만 정산에서 느끼는 체감 때문에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급선정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 사업자 같은 소득 금액이 오르거나 또 직장 가입자 같은 페이가 오른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은 정산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체감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이제 저희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그 소득세 신고 자료가 넘어가요. 6월에 이제 1차 정산이 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국세청 자료랑 저희 신고했던 자료가 이제 크로스되는 게 11월이다 보니까 자기가 예상했지 못했던 건강보험이 나왔을 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죠, 건강보험에. 네. 그리고 저희가 직장인인 경우와 이제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의 건강보험료 정산이 차이가 있나요? 시기가 차이가 있죠, 시기가. 직장 가입자들, 근로자들, 일반 근로자들. 또 직장 가입자 중에서 개인 사업자 대표자들. 또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이지만 지역 가입자면 직원이 없어 지역 가입자 되신 분이랑 또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근로소득 외에 보수의 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분들 정산 시기가 틀려요. 첫 번째 근로소득자들은 4월 달에 정산하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표자인데 직장 가입자인 분들은 6월과 7월에 정산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가입자들 11월 달에 정산이 돼서 12월 10날 납부부터 적용이 됩니다. 작년에 폐업을 했는데 아직도 건강보험료가 나오냐 이렇게 문의 주시는 대표님이 계시죠. 폐업을 하면 이제 상실신고나 이제 폐업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 신고는 1년 후에 하다 보니까 이게 부메랑 같은 어떤 정산 제도죠. 지금 잘 들어보시면은 계속 지금 똑같은 말인데 이게 정산 시기랑 소득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후에 나오다 보니까 계속 왜 나오냐고 이 건강보험에 예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건강보험료를 선 감액받고 후 정산하는 게 유리한가요? 미리 감액받는 게 낫죠. 근데 폐업한 다음에 바로 신고할 수 없는 게 소득 확인이 안 되니 공단에서 자료 제출할 게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소득신고 완료하고 11월쯤에 공단에서 자료 넘어오니 그때 선 조치하는 게 낫지 싶어요, 11월 달에. 창업자들도 많으니까 창업하면은 당연히 건강보험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안 내면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처음에 직원을 한 명을 고용하면은 직원 기준으로 부과가 돼요. 이제 건보료는 저희가 느끼기에 이게 당장 돈은 나가는데 저희가 혜택 받는 거는 좀 적다고 이제 느껴지니까 더 부담이 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국민연금이나 이제 어떤 이 방식이 이제 세대 부과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받잖아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좀 받으셔서 마음속으로는 국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세대는 우리를 부양해야 되는데 이게 될까? 이제 그게 좀 걱정이긴 하죠. 그럼 이렇게 건강보험료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저희가 이제 세무사로서 절세 팁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원천적으로 소득 금액 가지고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소득 금액을 5월달 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가결산을 한다든지 실제 결산 제공할 때 그걸 적절히 반영해야 되죠, 장부에. 그래서 최종 소득세 신고할 때 그 금액이 반영이 돼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게 그렇게 조치하는 게 낫죠.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인 전환을 해도 좀 건보료를 아낄 수 있을까요? 네, 법인 전환하면 1인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무보수 설정이라든지 대표자가 이제 근로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좀 조절이 돼요. 건강보험료에서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피부양자 등록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아요. 내가 소득이 혼자면은 뭐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가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참 버는데 저희 부모님은 은퇴 세대잖아요. 그럼 그 부모님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나랑 같이 안 살아도 국가에다가 소득이, 심지어 형제자매도 소득이 없다고 증명하고 혼인이 안 됐다고 하면은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일부러 이렇게 피부양자 등록을 많이 하죠. 만약에 피부양자 탈락이 된다.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죠. 그리고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이 가족 등록하면서 이거 제일 아낄 수 있는 데가 부동산 이제 임대업자들. 임대업자들은 건물만 있고 세금을 많이 내요. 그리고 비용 처리도 안 되다 보니까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고 이분들은 이제 직원들이 없으니까 지역가입자로 엄청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건물주야? 부모님이 있어. 근데 실제 부모님이 일한다 그러면은 뭐 100만 원 정도 신고해서 지역가입자로 가는 게 아니고 직장가입자로 가서 재산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또한 굉장히 아끼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실질이 중요하니까 실제 하셔야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내는 이제 건강보험료 돌려받는 경우도 있나요? 돌려받고 싶습니다. 환급받는 건 결국은 내 소득이 감소돼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건 그냥 소득에 비례해서 상한선이 있지만 상한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8%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자기 소득 금액의 8%를 저는 그냥 대비하라고 하세요. 이거는 딱 피할 수 없는 게 부가세라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소득세는 감면 제도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부가세, 건강보험료는 감면이 없어요. 소득이 감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득이 감소해서 이득 받을 게 있나 소득을 늘려서 내라 대신 내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분들 입장에서 연봉은 올랐는데 건보료 폭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피할 수는 없지만 납부를 좀 조절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할 납부 제도가 있잖아요. 신청을 해서 정산월에 신청을 해서 12회까지 분납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투잡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내 소득, 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지역가입자로 해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직장인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고 배당이라든 이자가 2천만 원이 안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담이 안 돼요. 아니면 내가 직장인이지만 프리랜서로도 많이 일하잖아요. 근데 그 신고되는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넘어가야 돼요. 직장인인 경우에 이제 회사를 퇴사하시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우리가 근로소득자로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면 세 가지 정산이 생기죠. 첫 번째 세금,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보험 정산해야 되고 세 번째로 이제 고용보험 정산해야 되죠. 그때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관련해서 저희가 또 건강보험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사업장마다 요즘에 이제 실제 프리랜서가 있고 이제 신고상 프리랜서들이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4대 보험 신고를 하면은 연말정산으로 이제 관리가 돼요. 근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5월에 이제 안내문이 오면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진짜 2, 3개월만 있으면 바로 국세청에서 초대장 날라오죠. 너 이거 과세 소명해라. 그래서 프리랜서들은 최고의 절세는 항상 말하지만 제때만 신고하면 리스크가 확 감소되는데 이걸 놓치고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하면 그거 세금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이 무조건 따라온다. 이게 무섭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항상 주의해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도 그 잊을 때가 있어요. 프리랜서 관련해서는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프리랜서의 모든 것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법인 로마의 신! 박! 오신박이었습니다.